번째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할까 하는데 역학을 잘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완벽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의 사주 풀 때 뭐 책 가져가서 뭐 펼쳐보면서 뭐 얘는 뭐 이런 것도 한 2시간 걸려. 사주 하나 푸는데.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제 교재에 있는 그 간단한 것들을 완벽하게 암기하셔야겠다. 그게 첫 번째 순서예요. 이해고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학 그 가르치는 사람 중에 신살론, 격분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치 이제 그 자편목리학은 그 합충의 변화에 익숙해야 돼요. 합충의 변화에. 에? 합을 했을 때 다른 걸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충 변화가 요체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이제 고심하다가 그 적천수 이번에 요약본인가 그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매하라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거를 또 제가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쉽게 가르치다 보니까 또 저는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고, 그래서 원래 제가 적천수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천수 강의가 원래 3권짜리인데 그럼 너무 난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권짜리로 제가 구매를 했고, 그걸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걸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면서 이 황보승이의 사주를 한번 풀까 해요, 여러분들. 요새 요새 이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예요. 제가 이제 사후상담하러 올 때 여성분 나이 한 50 전후에 혼자 와서 자기 거 본다면요 거의 이혼 상담 아니면 불륜 상담이야.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를. 응? 그래서 이 황보승이 이제 한데 개인적으로 그 48세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주를 보시면 딱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다. 이 사람은 그 진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평명량으로 사주 풀 때는 반드시 월지부터 보는 거, 월지부터 진월이다. 자, 진은요 묘하고 진은 조우를 못 써요. 못 쓴다. 또 오로지 업부법만 봐야 돼요. 업부법만. 조우가 될 때는 굉장히 쉽죠. 더 사주 푸는 게 그만큼. 그래서 업부를 본다면은 이게 간목인데 원래 이게 갑진 일생이 있죠. 갑진 이렇게. 간목이 강하게 뿌리박는 게 뭐냐면 갑진, 갑인, 갑자 이게 강한 거예요. 간목 일간은. 근데 그렇다 해서 이 진은 뭐냐? 이게 다 양간의 토예요. 그 때문에 이 사주를 신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진은 분명히 강하긴 강하지만 얘를 뿌리 내렸다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토로 와가지고 양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양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얘가 뭘 역할을 하냐면 이게 다 편제인 거예요. 편제. 이 사주의 특징을 본다면요. 자, 업보로 되면 얘가 편제를 쭉 가게 되면은 용신은 당연히 수목이 용신이 되겠죠. 수목이. 그래서 경자년에 이 친구가 일희일비를 겪었어요. 경자년에. 경금은 갑경중 귀신이고 자는 용신이니까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이혼도 했다 이 얘기죠. 경자년에. 자, 편제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편제인 사람들은 정치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돈의 유혹에 굉장히 약하거든. 돈의 유혹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곽상도라든가 또 박용수 사주가 풀 때 느낀 건데 제가 상당히 발달돼 있더라고 사주에는 그 날짜가 맞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 제가 발달돼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무엇보다 재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치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쪽이 있는 거지. 돈을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출세를 선호하냐 이렇게 갈라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가지. 근데 이런 사주 보시면요. 첫째 무관이잖아요. 그렇죠? 금이 하나도 없어요. 무관. 무관은 사실은 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편제는 무려 3개 써. 1, 2, 3가.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인 거야.
예? 오히려 사업적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썼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48세밖에 안 돼요. 48세가 이제 제가 젊을 때는 완전히 할머니 나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48세는 꽃띠 나이야. 꽃띠. 항상 나이는 상대적인 거거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앞에 4자 붙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48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불륜이 발생한 거예요. 불륜이. 그렇죠? 불륜이. 자, 이 사람들은요 법도 모르는 인간들인 거야. 이 황보승이하고 그 애인인 정 씨는요 법도 몰라. 그러니까 이 법 완전히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된 인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동고남 정 씨는 저기 뭐야 부산시장 때 뭐 선대 대출 본부장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 그래도 너무 이대형 묶어 놨어. 그리고 근데도 법은 몰라. 왜 모르냐면 동고남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여러분 황보승이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고남 돈으로 뭐 신청 그랑자의 뭐 차 뭐 이렇게 해서 법인카드 뭐 제공했다는 거야. 그 정치가 뭐냐면 이 친구가 나하고는 그렇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남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정 씨는요 문제는 뭐냐면 얘는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제가 공부할 때는 아마 황보승이가 그때 결혼 관계였죠. 근데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얘는 관계가 없는데 그 정 씨가 아직도 유부남인 거야.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기사 보니까 정 씨가 유부남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주장 할 수 없는 거죠. 둘이 그런 사이가 주장한다면 정 씨도 이혼을 했어야 되는 거지. 한쪽만 이혼하는 거는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황보승이는 제가 보는 판단에서 거기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다 여덟 개 다 양간이에요. 양간. 이게 우리가 그 팔양통이라 해서 여덟 개가 다 양간이 있거든요. 상당히 대담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으로 팔음이 있어. 팔음. 여덟 개가 다 음간일 때는 그만큼 음하다고 해요. 음하다고. 그럼 이게 여섯 글자 다 양간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무관이잖아요. 그럼 무대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 짓을 황보승의 하는 그 행태를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다 양간이다 보니까 그거 다 무관이에요. 관이 있다는 건 나를 견제하는 힘이 있는데 나를 견제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뭐야? 편지할 때가 돈을 또 밝혀. 그러면 황보승이가 만일에 뭐 연애를 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그 가치 판단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정 씨가 돈이 많아서 그 불륜 관계를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이.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또 유튜브 올려야 되니까 안 되겠네. 안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또. 그래서 이렇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또 이사의 특징보다 무관이고요. 그렇죠? 편제 뒤에 깔렸고 편제 깔렸어요. 자, 이 사람의 우리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20대에 구의원도 했어요. 20대 구의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쭉 잘 나가다가 2018년도에 무술년에 낙선을 했어요. 구청장에서. 부산에서. 그러면 이게 술에서 이 친구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술에서. 이게 진술충에 대해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자, 이게 토끼리 충에서 기신충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기신충 자체가. 얘가 용신이진 않거든. 기신이지. 그렇지만 이 세 글자가 다 진토로 통일되는 바람에 이 진술충은 안 좋은 거로 봐야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용신이 있고 용신, 기신 이랬을 때 진술충이면 내가 볼 때 좋았을 거라고 보지만 이 셋 다 기신이기 때문에 충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뿌리가 다 이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본다면 지나간 과거가 임상이거든요.
아 술이 올 때 되게 안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진을 배웠자 원진. 그 신사에서 원진 싸움이 되게 나쁘다 하는데 이게 그 배우자 자리 원진 올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배우자가 일지거든요. 일지 이 사람이 진인데 진에서 원진은 진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그냥 원진이면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진을 깨면 을, 개, 무가 세 개가 나오고 해를 깨면 무갑임이 나와요. 무갑임. 여기서 우리가 원진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지장간이잖아요. 무토는 개수랑 합을 하려니까 붙으려 하고, 그렇죠? 갑목은 무토랑 쌍박질해서 떠치려니까 이게 뭐야? 가까워지면 밀라 하고 멀어지면 다시 붙으려 하고, 그렇죠? 그런 작용을 한다. 그게 원진이거든요. 그게 원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살로 보지 말고 원진은 뭐다? 지장간을 보니까 무토가 합을 치려고 갑목은 깔라 하고. 그래서 이 원진이 올 때 이게 또 이온수 되는 거예요. 별거수 되고. 그래서 이 황보수인은 또 특히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사주에 따라서 똑같은 그 원진에 대해서 작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역학을 배우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느냐? 자기 사주를 보고 자기가 뭐에 예민한지를 알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그렇죠? 조개를 먹으면 막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나리 먹을 때 알레르기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주에 따라서 작용하는 게 조금씩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도화가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러한 원진이 필요 이상으로 작용을 한다 이 얘기죠.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약한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나의 바디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으면 뭐 알레르기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사주에는 똑같이 더 유별나게 해로운 게 있어요. 더 유별나게. 그거를 역학 공부하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무지하게 그게 해롭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술이 안 좋더라고. 술이. 근데 역학을 보니까 제가 축월이니까 축술이 되잖아요. 거기다 내 경진일이잖아요. 축술 되고 진수축 돼버려. 그러니까 술에서 작살나더라고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 황보수인은요 제가 볼 때 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가. 그러면 해가 올 때보다 바로 진해가 되니까 바로 원진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배우자 자리에 원진은 이온수도 돼요. 이온수.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혼하는 건 서로 도장을 찍는 거지만요. 사실은 바람 나는 것도 이온수이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딴 남자 노는 것도 이온수가 될 수 있어. 남자 노는. 그렇고 그래서 이 기회 때 원진이 오면서 남편과 멀어지고 정모 씨랑은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편제 발달해서 정모 씨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의 차이 있거든. 가치관의 차이가. 그래서 사주에 뭐 편제가 없고요. 오히려 인수가 더 탕한 사람도 있어. 인수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남자를 고르거나 여자를 고를 때 상대가 갖고 있는 재력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아이디어 쪽이나 어떤 머리라든가 이런 쪽을 더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가치 판단이 다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해서 바로 분류이 시작된 거예요. 뒤에서 바로 원진에서. 근데 이 황보수기가 여러분들 올해부터 해로 넘어갔어요. 대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엄청 나빠진 거죠. 그렇죠? 자, 45, 46, 47 작년까지는 정화가 있어갖고 이 정인합이 됐어요. 그렇죠? 용신 역할 좀 했다 이 얘기예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이 여자가 불륜을 시작한 게 2019년 이 기해년이고 남편이 발견한 게 경자년을 발견한 거야. 그쵸? 꽤 오래전에 발견하고 이혼을 했던 거야. 이혼도 신축년이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나쁜 것이 장당운이 묵혀있다가 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쁜 대운으로 가면서 이게 터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대운이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운은 우리가 말할 때 그 환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운이 뭐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결혼이 언제 하면 좋으냐 할 때 대운에서 운이 좋았을 때 결혼하는 게 좋아요. 세운보다는. 대운이 좋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분류이 시작됐고 예년에 여기 보시면 이게 또 무관사유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무관들 많이 계시는데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유분방한 사람이거든. 무관 자체가. 응? 무관 자체가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잖아. 예. 남자가 없다는 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는. 제가 무죄사주기 할 때 무죄가 재벌이 많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죄는 재벌이 많다. 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이걸만은 죄가 무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얘네 분류가 시작이 됐는데 이 친구 황보승이가 이준석이랑 같이 무슨 연대를 만들었어요. 황보승하고 뭐 저 몇 명 돼요. 어? 이준석, 하태경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딱 요 신금에서 이준석이가 신합판관사주거든요. 그러면 식상재산이 무신 신금에서 당대표 된 거야. 되고 나서 바로 수석대변이 딱 된 거야. 수석대변이. 그래서 이때 보세요. 이때 신춘에 또 이 여자가 또 이혼도 했어요. 이혼도. 여기서 경금에서 박경축으로 여러분들 이게 무관사주의 평가는요. 관제구설 시작. 딱 때린 거지. 박경축으로 관제구설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신금에서 이제 이거에서 터지면서 이어져서 여기서 이제 사이하면서 이혼까지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수석 대변인 사이를 한 거는 내가 볼 때 아마 저기 심리적 압박을 당했을 거다. 어? 분명히 이 전 남편 발광을 한 거죠. 전 남편이. 제 개인적으로는 전 남편도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그만둔 거지. 뭐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악사먹인 거거든.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은 둘 사이에 누구라도 하나가 잘 나가야 또 자식도 구덕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 남편이 막 무슨 뭐 보니까 막 떠들고 정치하고 위반도 막 걔가 잘해놓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둘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면은 그렇죠? 자식이 있다면은 병화니까 자식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뭐 같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잘해야 돼. 근데 이런 여자가 결혼 잘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무관사주라는 거는 남편 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무관이라고 딱 느낄 때는 내가 무관이자 여자, 무관이다 할 때 어떤가? 결혼할 때 궁합을 잘 봐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응? 궁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대운이 해가 되면서 48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48부터. 그러니까 올해 막 지금 다 터진 거겠죠? 정치자법 위반이지 뭐 윤리 제소대 쪽쪽 하면 일단 이 사람의 국회의원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정치 생명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왜냐면 더 이상 공천 줄 수가 없어. 구설 타가지고. 이 동거남 정모 씨도 지금 정계 진입하려다가 걔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구설 타면 안 돼. 무조건. 끝난 거지 다. 둘이 다. 응? 예. 그리고 보시면 이게 해가 워낙 나쁜데 얘가 가려면 앞으로도 55세까지 남았어. 55세. 7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병술대운이 55세인데 이 술이 또 뭐예요? 진수충. 그렇죠? 진수충.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운조차도 막혀 있잖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운이 갔다 이렇게 봐야 돼. 갔다. 너무 일찍 간 거죠. 응?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을 잘 만나야 돼. 상대방. 응? 결국 얘는 남자 때문에 망한 여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지금 정모 씨는 아직도 유부남이잖아. 응? 내가 볼 때 거기서 땡처리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쉽지 않아요. 관계리와 이 자체가 정모 씨대로 이제 오리발 내밀어야 되고 왜냐면 뭐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나름대로 그렇죠? 제 생각에 그래서 참 이게 복잡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복음.
복은 뭘 말하냐면요. 갑진생이잖아요. 갑진년이 가장 흉악하다는 거야. 네? 자기가 태어난 날 기울인가요? 기우일? 기우년인가요? 본인. 네. 일이 어떻게 돼요? 저요? 응. 태어난 날? 너, 유. 응. 태어난 어떻게 돼요? 태어난 날? 아이 참. 일주. 아무리 싫어도 티 너무 내잖아. 저는 갑자기. 뭐 무슨 날에 무슨 날? 기우. 기운형 조심해야 되고 앞에 분은 무슨 날이죠? 갑이죠 거기도. 갑진생이요. 갑진 내년이야 복음이야. 뭐가 복음이 그렇다고요? 어, 무슨 얘기요? 복음이야 복음. 일이 아니고 안 좋아 안 좋아. 갑진 연인데. 갑진년이에요? 갑진 일주예요. 와 갑진 일주래잖아. 내가 갑진 연이라. 갑진 일주가 내년 갑진년이니까. 갑자는 별로. 자 복음이 뭐냐면 태어난 날 예. 계묘일 태어났다. 그럼 계묘년. 예. 그걸 복음이라 해요. 복음 작용은 좀 한다고 봐. 제가 볼 때는 무서워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갑진년 내년에 참 험하다. 험하다. 잘 보시면요, 이 사람이 오래오래 나쁠 리는 없어요. 그렇죠? 올해 계묘년이 나쁘진 않아요. 신약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내년이 너무 나쁘고 대운이 일그러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이 좋다고 해서 무사한 건 아닌 거예요. 대운, 세운 같이 봐야 되는 거야. 대운은 일단 원진으로 특히 부부 자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원진이 오면 이 자리, 이게 바로 뭐야? 배우자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동거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이 여자가 만나는 남자는 다 이 진토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갑진도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었은 거예요. 우리 한보승희 씨는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정치를 하지 말고 뭔가 그 자기가 보세요. 이게 간목이고 목생하잖아요. 그 말재주도 있거든. 행동도 있고요. 행동력도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사업적으로 갔더라면은 제가 볼 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쁘지 않았을 거다. 이 원진자에도 좀 나았지 않았겠냐고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결혼을 잘못한 거죠. 첫 결혼은 악연 중에 악연을 만난 거죠. 응? 그게 쉽지 않거든. 전 남편이 쫓아다니면서 투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뭐 한보승이 말로는 폭행 당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사진을 제시하고 난 그것이 뭐 근거 없다고 생각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한 거지. 결혼은. 자, 그래서 황보승에는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너무 나쁜 눈이고 해대운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다 보여지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술이 오면 지수충인데 이미 무술년에서 이게 뭐냐면 임상에 의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응? 무술에 낙선됐잖아. 그러니까 이미 무술년에서 진수충으로 안 좋았다 이 얘기야. 그럼 일단 끝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끝났다. 그럼 이제 뭐 정치 생명은 끝난 거 일단 정치 생명 끝난 거 일단은 여기 보실 때 지금 한보승이 뭐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용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불륜이야 불륜. 여자 병원 많거든. 응? 응.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일단 불륜했다 하면은 안 찍으려고 해. 네, 그러다 보니까 공천도 받을 수 없어. 공천 없이 무소속 어떻게 당선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구의원, 시의원 할 수 있어요? 뭐 구청장? 다 정치인이 끝난 거야 이 사람은 한보승이는. 제일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가장 좋은 거보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 뭐냐면요. 사법 처리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법 처리. 정치자금법 위반도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 혐의를 보면 신청 그랑자에 뭐 법인카드하고 7천만 원 나오는데 그게 맞대면 징역형이죠. 한 2년 정도 받겠죠. 징역형.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